1도의 60분의 1을 1분이라고 해요. 시간의 분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도는 60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분은 60초라고 해요. 그런데 한 2초만큼 휘어요. 그러니까 1초가 각도로 1초라는 각도가 1도의 3600분의 1이니까 1800분의 1도만큼 휘는 거예요. 1800분의 1도 각도로 1800분. 그래서 슈바르츠 실트가 옳게 계산했다면 이게 맞아야 돼요. 근데 저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알아냈어요. 누가?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사람이요. 1919년에 에딩턴. 다 뭐 이름이 쟁쟁한 대학자입니다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뭐 그냥 하나의 조연들일 뿐이죠. 그래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일식을 관측해서 이 현상을 관찰해내요. 일단 저 사실을 알아내니까 사람들이 멍해진 겁니다. 아, 그러면 천체가 있으면 주위를 지나간 빛이 휜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게 이 천체가 같은 천체라도 이게 작아지면은 중력의 크기는 멀리서 보면 차이가 없지만 그 표면 중력은 강해지거든요. 그럼 그 같은 해라도 작아지면은 휘는 각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가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인데 우리가 해를 막 밟아가지고 슈바르츠 실트가 맞다면 3km로 만들면 반지름 3km로 만들면 빛이 휘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제 50년 뒤에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거죠. 왜? 해를 어떻게 3km, 반지름 3km 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맞긴 맞지만 블랙홀 같은 천체는 없다. 그건 뭐 그냥 진짜 그야말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던 거죠.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해는 저 가스덩어리니까 잘 압축 하면 뭐 반지름 3km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그런 학자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경우하고 똑같냐면 우리 지구를 반지름을 약 1cm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를 3km로 만드는 그 기술은, 그 공정은 지구를 반지름이 1cm가 되게 만드는 공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지구를 어떻게 사람 손톱만하게 만들어요? 당장 이 탁자도 요만하게 현대 기술로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 증명을 해서 맞긴 맞지만 그건 뭐 극단적인 극한의 경우고 이 우주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과학이라는 게 뭐냐? 존재하는 걸 설명하는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걸 억지로 설정을 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블랙홀이 거기서 미운 오리 새끼가 돼요. 그래서 이름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얼어붙은 별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았어요. 프로즌 스타, 뭐 꼭 요구르트 같이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얼어붙은 별 뭐 이런 표현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잊혀져요. 그래 블랙홀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가 50년 뒤에 화려한 백조가 돼서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해 주위에서 빛이 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가설은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하늘의 역사에서 제가 유클리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유클리드 기하학 이래로 하여튼 그 빛이 이제 그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클리드 기하학은 항상 선이 직선이란 전제하에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고 이런 그런 공리들이 있는데 상대로는 빛이 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은하가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사고 실험이에요. 빛의 속도로 은하 3개를 연결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내각의 합이 몇 도냐? 그럼 180도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유클리드 기하는 이 평면의 기하학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말한장처럼 생겼거나 이렇게 농구공에다가 삼각형 그려보세요. 농구공에다 삼각형을 그리려면 일단 직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대원을 따라 그려도 좀씩 휘지. 그러면 세각의 합은 농구공 경우는 틀림없이 180도보다 커요. 그게 작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자, 그거는 못 알아들었어도 하여튼 그렇다 치고 바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 중력의 커다란 이론이 하나 뚫리는 거예요. 근데 보너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 전까지, 자, 이건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건데요. 이 수성이 해를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도는데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성의 이 근일점, 해 가까운 점, 사실은 원일점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거를 뉴턴 물리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9세기 물리학의 마지막 남은 수수께끼가 이 수성이 궤도가 이렇게 아물어져서 이렇게 매번 똑같은 타원을 그리지 않고 이게 살살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엄청나게 조금 돌아요. 100년에 1초, 각도로 1초를 못 돌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관측할 정도로 천문학 관측 기술은 발전했는데 저걸 설명할 물리학이 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맞다면요, 저건 저절로 돼요. 그것도 제가 설명이 좀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9세기 물리학의 수수께끼까지 저절로 보너스로 풀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걸 이제 그 본인이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아까 제가 뭐라고 적어놨었죠? 15년의 특수상대론, 15년의 일반상대론, 그 다음에 17년의 우주론을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론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획기적인 또 주장을 해요. 자, 봐라. 중력이 빛을 휘게 하니까, 우리 우주에 이렇게 은하들이 쭉 모여 있으면 이 은하들이 전체가 우주 공간을 이렇게 휘게 한다는 거죠. 공간이 휜다는 말은 빛이 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공간이 휘어 있으면 빛은 최단 거리선을 가려고 해도 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농구공 표면이 구면이니까 휘어 있으니까 직선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휘어서 간다는 말은 그쪽 공간이 굽었다고 해도 표현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로 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주론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주론다운 우주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자, 이게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서는 그려지는 것이 공간이에요, 공간. 우리가 선이 휘었다는 건 이해하죠? 면이 휘었다, 면. 자, 면이 이렇게 휜 거죠. 이건 이해하는데 공간이 휘었다는 건 우리가 공간 속에 사는데 우리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었고 이 안에 은하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